갈까요? 네. 식사들은 다 하셨지요? 네. 네. 참고로 저는 우리 직원이 초밥을 소장님들한테 가서 열심히 하고 오라고 초밥을 사줍니다. 와, 진짜. 뭐 이런 직원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네, 우리 과장이에요. 오늘 조금 얘기들을 테마를 좀 나눠보면 주택관리사하고 공동주택관리 그리고 커뮤니티 상생이라는 부분으로 갈 거예요. 제가 13년차 소장이라고 말씀드렸지요. 저는 시험에 합격을 하고 확정되고 2개월 후부터 관리사무소에 근무를 시작을 했었어요. 어떻게 시작을 했냐면 저도 관리사무소를 굳이 갈 일이 없어서 관리사무소 업무가 뭘까라고 고민을 진짜 많이 했던 부분이었는데 우연찮게 신규 아파트에 격리주임 자리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건설사에 약간의 연주를 대고 그러면 1년만 거기가 조금 더 해보면 어쩌겠냐 격리 업무를. 왜냐하면 주 업무가 살림이니 또 여자 소장님이고 그래서 수안지구에 2008년 12월 달에 제가 입사를 해서 격리주임으로 처음에 딱 입문을 했지요. 관리사무소에 갔더니 아무것도 없는 신규 아파트였던 거지요. 저는. 그래서 새롭게 만들어야 되는 과정들이 많았는데 뭐 업무를 알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전화가 처음에 개통이 되고 왔는데 어찌나 떨리던지 우리 소장님도 전화를 안 받으시려고 하고 박주임이 전화 좀 받아 이러는 거예요. 무슨 멘트를 쳐야 될지를 모르겠고 일단 받았지요. 그 설레임이 지금도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스타트 할 때 실제로 지금 이 강의에 서는 이 떨림은 아무것도 아닌 떨림이었던 것 같아요. 의외로 사람과의 사람이 관계성이었는데 전화를 받고 1년 동안 잘 지내다가 어느 순간 저는 격리주임이 나한테 안 맞는다는 걸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관리를 하고 싶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주택관리사인데 격리 업무를 계속 보고 민원을 보고 우리 소장님을 보니까 소장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욕심을 냈지요. 네, 그러는 과정에서 개편이 되면서 적은 아파트다 보니까 209세대였거든요. 적은 아파트다 보니까 직원이 4명이 처음에 배정이 된 거예요. 당직자 2, 소장님, 그리고 나. 그랬었는데 하다 보니 시스템 209세대의 관리비가 상당히 부담이 됐겠잖아요. 그래서 입대기가 구성이 되면서 관리 조정이 들어갔던 거예요. 그럴 때 우리 그 초기에 입대기 회장님이 저랑 갑이셨는데 하는 말이 박주임이 소장이랑 같이 겸하면 어쩌겠는가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우리 소장님이 제가 밀어내는 꼴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너무 죄송해서 그거는 좀 소장님께 여쭤보겠다 했는데 소장님이 다행히 자네가 하소. 나는 경력이 있고 하니 여기가 조금 어려우니 다른 애가 살라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첫 소장으로 제가 근무를 하기 시작했죠. 3월 1일자로 3월 1일자로 딱 되고 나니까 제가 업무를 소장 겸 격리 겸 해야 되는 입장이 됐고 당직자는 한 사람으로 줄었고 그래서 둘이 근무를 시작했던 거예요. 너니 하다가 둘이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의 업무의 패턴이 관리사무소 업무의 패턴이 긴급을 요하는 어떤 응급처치를 필요한 경우 말고는 패턴이 거의 그 아파트에는 이력이 거의 같아요. 이 아파트에 해당되는 게. 그래서 새롭게 뭔가 투입을 해야 되거나 이런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내가 그 틀만 잡아놓으면 가능했던 것 같은데 저는 거기다가 커뮤니티 사업까지 같이 했던 거예요. 209세대에서. 거기서 8년 가까이를 제가 근무를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1175세대로 이제 5배 넓은 데로 이제 뛰었던 거죠. 근데 거기에서 모든 보호부터 뛰고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그때 했던 그 기억이 지금의 제가 있는 초석이 된 거예요. 단지가 크던 적던 내화해서 내가 관리를 어떻게 내 걸로 만들어서 내 걸로 체득을 하고 그거를 그 경험이나 이런 것들은 나만의 노하우로 갖고 다른 단지를 가도 그 환경에 적응은 몇 개월이면 되고 같더라는 말이죠. 내가 갖고 있는 소명을 의식만 가지면 주택관리사는. 그래서 하다 보니까 8년 가까이 횟수를 8년 가까이 하다 보니까 움직이고 싶다는 생각이 언제부터 들었냐면 나는 괜찮은데 우리 주민들의 이 민원 패턴이 내 스스로가 힘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조금 움직여보고 싶었고, 또 하나는 적은 단지에 있다 보니까 큰 규모의 단지도 한번 관리를 해보고 싶다라는 그게 생겼었고, 그래서 5배가 넘는 그 수안의 그 제일 큰 단지로 갔을 때 어떤 분들은 그러셨어요. 아니, 여기서 그냥 편하게 있지 굳이 왜 옮기려고 하느냐, 그렇게 막았고, 어떤 분은 아니, 할 수 있을 때 해봐야지, 기회가 있을 때 해보는 거야. 그랬는데 거기 아파트가 내가 가기 전에 소장님이 6분이 바뀌었었어요. 1년 반 만에. 자, 그러면 우리 대표님, 그 위탁사 대표님 하시는 말씀, 나를 추천을 하니 너 가서 할 수 있겠니?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 거기 한번 가면 난 못 돌아온다는 거예요. 내 친정에. 내가 7년 동안 관리했던. 그래서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럴 때 못하면 언제 하겠어요.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직원이 8명 관리였다가 갔더니 25명이 되더라고요. 직원 관리가. 경비미와 사무실까지 4교대를 돌렸거든요. 지역 난방이고. 그래서 가서 하다 보니까 처음에 갔을 때 어떤 두려움이 있었냐면 낯섦 때문에, 낯설어서. 이 업무가 두려운 게 아니고 사람이 낯설어서, 직원들도 낯설고. 왜냐하면 그 직원들은 그대로 있었는데 나만 바뀌었단 말이죠. 소장만. 그리고 그 직원들이 그냥 있었는데 소장님이 5, 6명이 바뀔 때 그 직원들은 소장님을 바라볼 때 뭐라고 바라봤겠어요? 얼마나 버틸라나 이랬겠죠. 그죠? 얼마나 버틸라나. 딱 갔더니 여자 소장이 온다는 거예요. 여자가 처음이었거든요, 제가. 여소장이 또 거기다가 1175세대. 그래서 가서 보니까 그 직원들이 다 기득권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우리 설비주임들이 딱 가서 보니까 하는 말, 자기들끼리 내 이력을 판 거야. 아, 여 소장이 어디서 근무를 했고, 뭘 어떻게 됐고, 뭐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몇 기인지, 뭐 본인들이. 그래서 가서 보니까 후에 알았어요, 그것도. 나는 그럴 필요가 없었으니까. 가서 보니까 후에 딱 가서 보니까 직원들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라는 약간의 의미심장한 눈빛을 날리더라고, 처음에 갔더니. 그래서 어떻게 소장한테 저렇게, 아유, 그냥 이렇게 인사를 했던 것 같아요. 우리는 보통 아, 소장 오셨으니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때는 안녕하세요. 뭐 약간 삐죽삐죽하면 자기들도 낯설었던 모양이죠. 가서 보니까 신기했던 모양이에요. 그것도 그때만 해도 또 제가 좀 더 젊었을 거 아니에요. 몇 년 전이니까. 나이는 그렇게 많지 않아 보이는 소장님이, 여자 소장님이, 이것도 큰 단지에, 적은 단지만 관리했다고 알았는 소장님이 과연 이걸 할 수 있을까? 그때 위탁사가 바뀌면서 제가 투입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위탁사도 바뀌었지. 야,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낼라나 딱 그랬단 말이죠. 갔을 때 지탱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이 딱 누구였냐면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님이셨어요. 어떻게 했냐면 7년에 있었을 때 거기도 동대표와의 관계성이 나를 버티게 해주는, 좀 더 열심히 해주라는, 그럴 수 있었던 그 관계성이었거든요. 근데 이쪽으로 갔더니 이 회장님이 저를 뽑을 때, 면접을 보러 갔을 때 소장님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소장님 잘 부탁합니다 라는 말이었어요. 이 한마디에 다른 것들이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러면 나를 믿어준다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난 뭘로 알고 믿겠어요. 그런데 가서 그 한마디가 그 회장님으로서의 나랑 3년을 같이 했었는데, 어서오세요. 3년을 같이 했었는데 그 회장님의 그 말 한마디에 저는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겠다, 열심히. 딱 그랬던 거죠. 그래서 다른 거 두렵지 않았어요. 왜? 아니, 나를 채용을 하는 입대위에서 이렇게 신입을 한다고 하면, 이렇게 시작을 한다고 하면 뭐가 문제가 되겠어. 그때 그분의 임기도 그때 시작을 했단 말이지요, 다행히. 그래서 2년 동안에 그렇게 하면서 아침에 출근을 하면 저녁에 가는데 하루가 이 8시간이 도대체가 어떻게, 누가 그렇게 이거를 빨리 돌리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야. 1175세대 민원이 쏟아지는데, 첫째는 가니까 직원들이 안정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직원들. 가니까 6개월 만에 직원이 3명이 바뀌더라고요. 안 잡았어요. 왜냐하면 또 올 수 있는 내 직원들이, 내가 뽑는 직원들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가면 그 오래된 직원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내가 먼저가 아닌. 그죠? 그러면 그 직원들한테 도움을 받되, 성향이 다 그렇지는 않는데 그 중에는 우리 소장님들에 대해서 저분이 얼마나 있을까라는 문제가 살짝 있는 아파트들은 이렇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불안하기도 해요. 이분이 와서 이 소장님이 과연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써줄 건가, 문제가 그게 궁금한 게 아니고, 이분이 와서 또 우리를 얼마나 성가시게 할 건가라고 그분들이 생각을 하는 거야. 자주 바뀐 아파트들은. 그래서 소장님들이 가실 때 여기가
최소한의 이 아파트의 성향은 최소한은 파악을 좀 하고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가서, 그래서 우리가 수습기간이 3개월이 있잖아요. 3개월이라는 건 내 직원들한테도 얘기하지만 내가 그 사람들한테 채용을 받는 게 아니고 나도 이 아파트에 내가 맞나 안 맞나를 나도 평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나를 채용을 하겠지만, 그죠? 임명을 하겠지만 우리도 그 아파트에 대해서 입대위가 어떤 성향인지, 관리사무소가 어떤 성향인지를 보고 이게 개선이 될 거냐 안 될 거냐를 보고 우리는 판단을 우리도 해야 되는 거예요. 쌍방이. 어떤 분들은 착각을 하죠. 3개월은 본인들이 우리한테 주는 수습기간만이라고 생각을 해. 아니죠. 우리도 버려야지, 안 되면. 아니 막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를, 우리의 권한을 자꾸 와서 간섭을 심하게 하고 우리한테 뭔가 불가피하게 우리한테 자꾸 아닌 거를 맞다고 우기는 이런 것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는 아니라고 말을 해서 이게 안 된다 하면 우리는 제재하고 나와야죠. 굳이 거기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이길 수 있으면 이기는데 한번 고착되어 있는 성향이 우리가 계속해서 누군가가 와서 한다면 그쪽에서 뭐라고 바라보냐면 우리 그 소장이 박 소장이 아니어도 김 소장, 이 소장이 올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예전에는 자리가 없어서, 예전에 그랬단 말이에요. 주택관리사들 자리가 없어서. 그런데 지금은 소장님들이 귀한 자리가 돼버렸어요. 막상 필요할 때 어디를 좀 보내드려야 되는데 소장님을 구하지를 못했어요. 구인이. 의외로. 그 사실을 재작년부터 이 사단이 벌어지기 시작했거든요. 왠지 아세요? 단지가 적거나 겸을 하거나 우리 여자 소장님들은 조금은 경력이 쌓이면 이런 데를 업무를 안 하시려고 해요. 왜냐하면 내가 경험이 되고 경력이 되고 살을 달면 500세대 이상으로 프리하게 갈 수가 있잖아요. 굳이 거기에 적은 데에서, 그래서 그쪽에 적은 규모의 입주자 대표회의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여기는 실습을 하고 연습을 하고 소장님들 경력을 쌓아서 나간 곳이라고 생각을 해요. 적은 아파트들은. 그런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난 생각해요. 거기서 내가 적은 아파트 격리겸 하면서 해마다 축제를 하고 공동체에서 1등을 나고 이런 것들이 굳이 내가 일은 힘들지만 내가 그분들 때문에 있었던 건 아니라고 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내가 좋아서 했고 거기를 관리를 하면서 내가 보람이 있었고 그래서 7년 8년을 버텼던 거지, 무조건 모든 소장님들이 그거를 뭐 좋은 데로 가고 싶고 막상 좋은 조건에 가게 되잖아요. 이 전에 소장님이 여기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관리를 했어요. 근데 차후에 그 소장님 다른 소장님 또 오셨어요. 그 패턴이 똑같이 갈 것 같아요? 아니죠. 장에 따라 달라지더라고요. 우리 주택관리사의 소장님들의 소명의식과 철학과 이런 성관주의에 따라서 달라지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단지를 굳이 적거나 크거나 그죠? 이런 것들을 굳이 내 선에서 구분짓지 말고 내가 먼저 그 단지를 가기 전에 한번 돌아보고 최소한 면접을 볼 때 우리는 보통 그러지요. 면접 볼 때 아 그러셨냐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하고 질문을 못했단 말이죠. 제가 면접 볼 때까지는. 왜냐하면 그분들이 나를 임명을 해야 되니까. 그러나 지금은 분명히 물어봐야 되죠. 왜냐하면 나는 주택관리사로서 근무를 하고 싶어서 왔는데 이러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직원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은 그럼 저야 믿어주실랍니까? 아니면 이렇게 관계성을 보고 3개월 정도 같이 해보고 회장님하고 면담을 해야죠. 그쪽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안 된다고 하면 왜 안 되는지를 저는 여기서 더 이상 근무를 못 하겠다고 했을 때는 분명히 얘기를 좀 해주고 나와야겠더라고요. 밉다고 그냥 나오는 것보다는 요즘에는 그게 좀 필요해요. 그래야 다음에라도 그게 개선이 좀 돼서 다음 소장님이, 왜냐하면 우리는 이 주택관리사는 전국에 있는 주택관리사는 우리밖에 없잖아요. 이 직업군이. 그래서 우리는 개개인이 경쟁이 아니고 지금은 같은 주택관리사 직업군을 갖고 있는 동지를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굳이 저 시작할 때만 해도 그게 심각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입대위의 성향도 배운 게 많고 듣는 게 많고 그래서 요구하는 것도 많아요. 저희한테. 예전에 같이 주먹구기식이 아니에요. 지금은. 그분들도 분명히 말하죠. 이런 부분에서는 왜 이렇게 해야 되고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근데 우리 소장님들은 아 그냥 그건 지금까지 해왔던 통상적이었어요 라는 말은 지금은 통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만큼 지식이
업그레이드 됐고 듣는 거 보는 거 이런 것들 생각이 많기 때문에 그 지금의 입주자 대표에 나이 드신 분들이 많지 않아요. 오래된 아파트들은 많아서 그냥 본인들이 갖고 있는 고집 때문에 우리가 힘드는 거지. 요즘에 신규 아파트나 젊은들은 30대 회장님도 많아요. 제가 갈등 해결을 하러 다녀보면. 그래서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 분들이 정이 없고 약간의 도시적인 느낌 때문에 딱딱 끊어질란가 모르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게 업무가 편한 거예요. 관계와 관계가 맺어지면 우리가 품고 나가야 되는 것도 맞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행정적으로만 가면 된다 이 말이죠. 수안지구에서 근무할 때 제가 너무 좋아했던 게 이유가 다 젊은 세대였어요. 광주에서 그죠? 수안지구가. 그래서 처음에 소장님들은 수안지구로 오시는 거를 많이 힘들어했어요. 왜냐하면 지역 난방에다가 입대위가 너무 젊고 또 하나는 신규 아파트다 보니까 너무 강성들이 많고 오래된 아파트에서 다 그쪽으로 쏠렸단 말이죠. 수안지구로. 근데 나는 좋았어요. 왜요? 왜냐하면 사람과 사람의 일을 할 때 업무적으로 하는 부분은 업무적으로 해서 답을 낼 수가 있었고 굳이 관계성에 대해서 내가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쏟지 않아도 됐어요. 그분들한테는 서류상으로 정확하게 전후 이거를 알아보고 이게 왜 이렇게 돼야 되는 건지 객관적으로 우리가 자료를 제출하면 되는 거고 회의 자료에다가 근거를 남길 때 우리가 최소한은 많이 알아보고 해야 되겠죠. 자료도 예전에 만들 때 이 정도 됐단 말이죠. 저는. 이게 이유가 있어요. 한번 자료를 만들면 11명의 동대표한테 자료를 날릴 때 오늘 우리 경유진이 복사하는 게 일이었어요. 제가 다 만들어주면. 이 자료를 만드는 이유가 있어요. 회의 결과 공고에는 단답형으로 나가죠. A건, 의결, 그죠? 어떤 거 어떻게 하기로 함. 근데 우리 자료에는 우리가 기억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음에 내가 기억할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죠. 업무가 그렇게 많은데 계속 이게 밀린단 말이에요. 그럼 과거에 했던 거 다 잊어버려요. 우리가 사람이 신이 아니고 우리가 컴퓨터가 아닌데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 문제가 생길 때 뭘로 보냐면 우리가 작성해 놓은 자료로 봐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힘들더라도 자료에는 반드시 이걸 왜 이렇게 했는지 근거로 해서 이걸 남겨놓고 해야 다음에 우리가 보고 그때는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우리가 소명을 한단 말이죠. 문제가 생겼을 때. 그래서 자료를 만들 때 조금 더 꼼꼼하지만 대표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소장님 너무 자료가 많아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럼 얘기해요. 저도 자료 적게 만들고 싶어요. 이 자료 만드느라고 맨날 며칠을 저도 고민을 엄청 합니다. 그런데 대표님들한테 제가 설명을 다 하죠. 회의 들어가면. 이게 왜 이렇게 돼야 되는 거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소장님의 역할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어떤 아파트들은 회의 때 소장님을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 입대위가 간혹 있었어요. 실무자를 빼놓고 자기들끼리 무슨 회의를 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엉터리로 나오죠. 답이. 문제가. 그래서 우리는 실무자예요. 그런 데는 소장님들 나오셔야 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굳이 거기다가 소장님에 대한 존경도 없고 그죠? 책임자에 대한 그것도 없는데 굳이 그 아파트에서 개탕을 쳐야죠. 아니 실무자 없이 어떻게 회의를 하시겠냐고. 어디 이런 데가 다 있냐고. 그렇게 신뢰를 못할 것 같으면 회장이나 대표들이 다 알아서 하시죠. 왜 주택관리 채용합니까? 라고 우리가 항변을 해야 되는데 가슴앓이만 하죠. 현실은. 왜요? 이 갑과 을이 문제가 있는 거야. A, B로 가야 돼. 그래서 한계성은 있으나 우리는 문제가 있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그거에 대한 소명 자료를 분명히 만들어 놓고 그걸로 해야 되는 거죠. 문제가 있는 아파트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안 바뀌어서 그래요. 우리만 바뀌면 뭐예요?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지를 않는데. 그래도 우리가 그만둘 때 그만두더라도 왜 이게 그만둘 수밖에 없는 환경인지를 얘기를 해놓고 나오셔야 돼요. 우리 다음 소장님들을 위해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렇게 흥분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13년을 해보니까 제가 겪는 이 과도기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의외로 선배님들이 갖고 있었던 그 세대의 흐름하고 제가 왔을 때 흐름이 빠르게 변하더라고요. 우리 환경이. 그래서 저는 긍정적으로 봐요. 긍정적으로. 요즘에 우리의 인권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이 우리 지자체에 그죠 만들어졌잖아요. 그죠 조례로. 그리고 또 하나는 하도 이런 부분들이 갑질에 대한 것들, 폭행에 대한 것들 너무 많다 보니까 지금 어떤 지침까지 우리한테 내려오냐면 위탁사에서 이거를 만약에 폭행을 당했을 때 근로자들을 어떻게 이분들을 구제를 할 것이냐 그거를 일단 이 계획을 수립하라고 내려왔어요. 올해. 이게 민간도 나갈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만큼 우리도 예전에 보다는 시대적인 변화도 있고 주택관리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세상이 다 알게 될 거예요. 우리의 노력에 의해 달라지겠지만 그 시기가 빨리 더 오냐 늦게는 우리가 24기 소장님들이 열심히 달려주셔야죠. 25기도 열심히 달려주셔야 되고. 왜냐하면 기존의 소장님들보다는 지금의 소장님들이 훨씬 더 일을 해야 되는 열정이 이제 막 있으실 거고,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우리보다는 좀 더 많은 그 시대적인 것이 있잖아요. 교육에 대한 그런 학력도 높으시고 경력도 높으시고 다 전문가들이 오셨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것들을 좋은 점들은 우리한테 개선을 할 수 있게끔 우리를 도와주셔야 돼요. 이 집행부만 할 게 아니라 예전에는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못했어요. 항상 주입식만 했었어요. 어떻게? 법에 대한 것만. 과태료 맞지 말게끔만. 과태료라는 것이 웃긴 게 뭐냐면 문제가 생겼을 때 과태료를 맞아야 돼, 우리가. 업무의 미숙으로 인해서. 그런데 과태료는요, 민원이 발생하면은 막말로 거기 다 들어가서 파헤치고 해봐요. 우리 업무가 지적이 안 당할 것 같아요? 아무리 베테랑이라고 하더라도 뭐 작정하고 달려드는 민원 앞에서 어떻게 감당을 하겠냐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맞을 때 맞더라도 다음에 그렇게 일이 벌어지지 않게끔 하면 되는데, 그 전에 우리가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이거 풀어가는. 법으로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제가 할 때는 이런 게 아니고, 왜 그 민원이 왜 이거에 대해서 문제를 생각하기 시작했느냐는 시점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보면 이유는 있더라고요. 무작정 와서 파헤진 않아요. 본인이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넣었을 계획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게 아무렇지 않은 일이었을 거예요. 분명히. 자기가 불편해서 전화했을 거예요. 관리사무소에. 그런데 관리사무소에 대응을 할 때 딱 이렇게 얘기하죠. 그거는 관리사무소에서 하는 일이 아니고 세대에서 하는 겁니다. 그거 세대에서 하셔야죠. 이 멘트 하나가 그 사람의 감정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수는 불편해서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하죠. 우리의 관리사무소의 민원 대응은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 전윤이 공윤이 그게 모르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 주민들이 누구한테 물어보겠어요. 관리사무소에 물어볼 수밖에 없죠. 그러면 우리는 최소한 알고는 있어야죠. 아, 그거는 선생님, 그거는 이렇게 해서 이거는 전유 부분 우리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다른 세대도 보니까 요렇게 해서 처리를 하대요. 요렇게 한번 해보시면 어쩔까요? 이게 낫겠어요? 아니면 그거는 전유 부분 세대에서 알아서 하십시오. 그건 우리가 우리한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라고 어느 쪽이 나아요? 이게 방법론이거든. 이게 풀어가는 방법론이에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자, A를 최근의 일이에요. 하나를 들어보면 그 과장님이 이제 그 과장님에 따라 스타일이 좀 다를 수가 있죠. 우리 소장님이 다이렉트로 받으면 우리는 틀려요. 우리는 주택관리사잖아요. 공부를 했고 왜 관리사무소장이 되고자 하는 이 욕구들이 있어서 왔고 책임자이기 때문에 대응하는 게 다를 수밖에 없어요. 직원들은 그러나 단편적이밖에 생각을 못 하더라고. 우리는 세 개 생각할 때 직원들은 겨우 하나 생각해요. 그거를 업무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하루에 근무에 그냥 업무로 봐. 근데 우리는 책임자를 보잖아요. 늘 머리 아파하는.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전화를 받아요. 딱 멘트가 그러죠. 관리사무소입니다. 네. 그거는 세대에서 하셔야 됩니다. 끝. 그 주민이 그걸 몰라서 전화를 했겠냐고요.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아니 진짜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그럼 또 전화해서 해보니까 안 됩디다. 와서 좀 관리사무소에 뭐하는 관리사무소요. 기분이 나쁘니까. 자, 그랬어. 그러면 그때서라도 조금이 그랬어요? 그러면 제가 한번 가보지요. 이러면 또 정리가 돼. 근데 그걸 세대에서 다 하셨는데 왜 선생님만 그러신가요? 이렇게 대응을 한단 말이죠. 있어요, 실제로. 있단 말이죠. 그래서 딱 그 주민이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에 직원들은 와서 되든 안 되든 보고 이거를 답을 줬는데 뭐냐고 지금 직원들은. 못 쓰겠구만. 그래? 너희들 그렇게만 해봐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한 사람이 그래서 그 필이 꽂혀버렸어. 그래서 관리사무소를 파기 시작했어요. 매일. 딴지를 걸기 시작했단 말이죠. 니네가 똑바로 하는지 보자. 그래서 어떤 부분까지 생겼냐면 문제를 딱 계속 자료를 요청하고 했는데 장기수선 계획서에서 걸려본 거야. 장기수선 계획서는 달라들면 다 걸려요,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장기수선 계획이. 그래서 그걸로 끝났으면 좋았을 건데 입주자 대표회의에 들어갔어요. 그 주민 오시라고 해서. 하도 이제 관리사무소가 시달리니까. 근데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을 선택을 해서 해줬어야 되는데
입주자 대표도 화가 나니까 응? 마음대로 해버리라고 회장님이 박차고 나가셨어. 대화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감정선이 문제더라고요.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조금씩 풀어줄 수 있는 유연함이 있었을 건데 이거를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고 딱 잘라서 버리고 대응했던 부분에서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돼서 결국은 구청에 민원이 들어갔어요. 이 아파트에 이런 게 문제가 있으니 이거 조사 좀 해달라고. 그래서 본인이 장유선 기획사가 걸렸어. 근데 걸리는데 확실하게 큰 건이 걸리지 않아요. 우리는 그걸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아주 미세한 거, 동의를 받아야 되는 조건에서 동의를 못 받아서 누락이 됐다든가, 그지요? 그 다음에 계약서를 한 달 이내에 공개를 했어야 되는데 이걸 안 했다든가, 막 이런 게 걸린 거예요. 사실은 이게 우리가 바쁘다 보면 놓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 이게 파고드니까 걸리더라 이 말이죠. 그게 무엇부터 시작이면 돌이켜보면 이 관리사무소에서 민원을 대응을 할 때 우리가 얼마나 방법론에서 한 번 더 직업적으로 전문적으로 대응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게 그지요? 엄청난 파장을 갖고 오거나 아니면 다른 때에는 이 소장님 전 소장님 계실 때는 이 주민이 엄청 성가시겠던 주민이었는데 이 소장님 오신 뒤로는 관계성이 좋아져 버렸네. 이럴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관리사무소는 고정화되어 있는 게 아니다. 유동적이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관리를 하고 만나니까 주민하고도.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거를 내가 이게 100% 옳더라도 그 방향을 무조건 옳다고 주장할 게 아니고 그래요? 그런데 대표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 더 알아볼게요.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저도 조금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으니 제가 한 번 더 찾아보고 대표님 다시 얘기하시게요. 요렇게 대응하는 거 하고 아닙니다. 그거는 법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거는 확실합니다. 실제로 지금에 있는 아파트, 모 아파트에 제 갈등을 하고 있는 데가 소장님 스타일이 딱 그거예요. 나는 법으로 하고 있고 주민이 어떻게 되든 저는 상관이 없대. 뭐가 중요하냐면 법의 근거를 해서 자기는 그렇게 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처음에 그 면담을 하는데 나도 같은 소장님인데 화가 나더라고요. 말이 안 통했어. 근데 그분 말도 맞아요. 우리 주택관리사는 법에 문제가 없고 법령에 의해서 관리를 하면 우리는 다음에 문제될 게 없기 때문에 그 소장님의 그거는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딱딱딱 끊어지지 않는 솔직히 판례가 왜 쏟아지고 민원이 왜 쏟아지겠어요? 같은 A 답안이 A가 없어요. 소장님하고 나하고 다르고 하다못해 내가 7남매인데 이 형제들이 다 다르단 말이죠. 성향도 다르고.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 답이 똑같이 나올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처음부터 시작하는 우리 24개 소장님들 이걸 없애버려야 돼. 고정 그냥 아예 이 머릿속에서 내가 갖고 있던 옳고 그름을 다 내려놓고 그냥 아예 백지 상태에서 그래? 그런데 풀어가는 방법론에서 한 발만 더 뒤로 물러서서 보자고요. 내가 알고 있는 확실한 답을 거기서 하지 말고 그래요? 그러면 제가 한 번만 더 알아볼게요. 이건 의견이 좀 다르니 제가 또 한 번만 더 알아보고 그때 다시 얘기해도 되겠지요. 이런 상황에서 어떤 대표가 안 돼! 이런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 번만 더 고려하시고 대응을 하면 이게 큰 민원으로 인해서 우리가 역공을 당할 일이 없더라. 이게 제가 지금까지 느꼈던 거고 그래서 관리사무소장들도 교육을 받지만 관리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민원 응대에 대한 거를 우리도 교육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소장님들이 가시면 직원이 많던 적던 매주 월요일에 됐던 힘들면 둘째 주 정해놓고 하던 조회를 하실 때 업무가 뭐가 시키는 조회가 아니고 교육을 시켜야죠. 10분씩이라도. 야, 우리 이번에 지난주에 이런 A 건 민원이 있었는데 이거 대응을 할 때 이 부분이 조금 미흡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는 이렇게 대응을 하면 어쩔까? 이거를 우리가 하는 거예요. 조회 때. 예전에는 업무를 가지고 김주임 이거 하고 응? 이주임 이거 해.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죠? 근데 조회도 계속 하다 보면 할 얘기가 없어. 할 얘기가 없더라고요. 제가. 그 많은 직원들을 교육을 한 달에 한 번씩 시키고
반장들은 매주 월요일마다 했는데 하다 보니까 어떤 얘기만 하냐면 내가 어느 순간 여러분들은 내가 없을 땐 여러분들이 지켜주셔야 내가 집에 가서 발 뻗고 잘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각자의 몫을 잘 해주세요. 그리고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일이 없어서 탈이 안 나서 안전관리에 신경을 써줬기 때문에 지금까지 크게 문제 없이 지금까지 했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진짜 나한테 칭찬해주고 싶다. 나는 이런 식으로 했고 항상 건강을 챙기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말았더니 어느 순간 보니까 너무 잘한다 했더니 진짜 잘한 줄 알아. 그래서 뭐지? 그래서 내가 한 번은 또 개인 면담을 했죠. 잘하는데 아닐 때는 아니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줘야 돼요. 내 식구니까. 입대위하고 상황이 달라요. 입대위는 표면적인 것만 보잖아요. 근데 우리가 같이 부대끼는 사람들이라 아닌 거는 아닌다고 따끔하게 얘기를 해주고 잘한 거는 칭찬을 정말로 해줘야 돼요. 야, 김지인 그거 너무 생각을 잘했더라. 왜 이렇게 잘해놨어? 야, 근데 그거 잘했으니까 이거 조금만 더 잘하면 되지 않을까? 이 방법도 써봤거든요. 그거보다는 경험을 해보니까 우리 소장님 이러더라고. 우리 소장님 다 잘하는데 꼭 마지막에 토를 달더라. 칭찬을 해주면 그냥 해주지. 또 시키려고 그러죠. 우리 소장님 수법이 다 보여. 막 이런. 내가 너무 이제 회식 가가지고 소장님! 막 이제 이렇게 좀 올라오니까 막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래? 미안해? 그 다음엔 조회할 때는 그것도 맞겠더라고요. 그냥 잘하면 잘한다 해주고, 아닐 때는 따끔하게 얘기해주고, 그리고 나서 다음에 개선되는 걸 보면, 잘했어. 그렇게 하는 거야. 뭐, 요렇게 해줘야지. 이거 잘 나가다가 뒤에서 그냥 하니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빵 터져버렸어요. 저도. 제가 지금 갖고 있는 노하우를 다 썰을 푸는 거예요. 예. 그죠? 이거 돈 주고도 못 사, 어디 가면. 예, 그래서 이런 교재의 내용보다는 오늘은 좀 그런 쪽으로 얘기를 좀 해주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이해하시죠? 예, 우리 교과 볼 필요 없어요. 다 나와 있는 거. 사실은 이런 얘기들을 우리 선배들이 나한테 해준 적이 없어요. 해준 적이 없었어요. 우리는 해준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교육위원장이 되면서 우리 회장님께 얘기했어요. 그 소양 과목에 이런 내용을 좀 넣어주라고. 그래서 제가 감히 소장님들한테 소양 교육을 시킬 일이 뭐 있겠어요. 다 훌륭하신 분들인데 단 개인적인 소양이 문제가 아니고 현장에 나가서 현실적인 부분에서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내가 고민을 했던 것들을 후배에 우리 소장님들한테 얘기를 해주면 훨씬 그게 공감대가 형성되더라. 나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 제가 예전에 저희는 충주로 교육원으로 다녔어요. 충주까지. 지금은 아마도 온라인으로 하지, 그죠? 어쩔 수 없잖아. 근데 그때 가보니까 좋은 점이 많긴 했어, 집합교육이. 왜냐하면 교육 동기가 생기는 거예요. 기수가 달라도. 좀 끈끈해져. 한 3박 4일 하고 나니까. 그러기도 하고, 가서 질문을 할 수가 있고, 또 사적인 얘기를 많이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외부에서도 오니까 조금 더 교류가 되고, 참 이게 아쉽잖아요, 지금은. 근데 여기 계신 작년에도 이렇게 안 했어요, 여기가. 그래도 다행인 거는 우리 소장님들 지금 이게 가능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좋은 얘기나 귀한 시간을 가진 거는 저는 24기 소장님들이 행운이 있다고 생각해요. 작년에는 23기 소장님들은 대접 못 받았어요. 농담이 아니라. 그래서 23기 소장님들은 안타까웠어요. 근데 24기는 회장님이 이렇게 해보자고 해서 한 거고, 그 전에는 다 했었어요. 이게 코로나가 심하지 않았으니까 없었고. 근데 지금은 그래서 제가 편하게 오늘 얘기를 해드리는 거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것들 공감대만 형성해 가면 저는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현장에 가면 내가 생각했던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달라요. 나는 너무 잘하고 싶고 열정적이고 무조건 잘하고 가면은 막 정말 생각들이 온 머릿속에서 아파트만 생각나요. 진짜. 아파트에 물은 안 터졌는지, 전기는 안 끊겼는지, 불은 안 났는지, 뭐 이런 거. 당직자가 있으면 좀 낫거든, 솔직히. 근데 당직자가 없어요. 처음에 가면 우리 소장님들은. 아직은 보기 때문에. 보통은 우리 남자 소장님들도 가게 되면 설비 겸도 갈 수도 있어요. 우리 여자 소장님들은 경 갈 수도 있고. 처음에는 진짜로 고르지 마시고 가셔야 돼요. 내가 가서 직접 겪는 거하고 안 겪는 거하고 천지 차이예요. 그죠? 가본 거하고 서울 가본 거하고 안 가본 거 완전 달라. 가봐야죠.
엎어지고 깨지고 가더라도 가봐야죠. 그리고 내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여담인데 녹화를 하고 있어서. 학교 다닐 때 아시죠? 학교 다닐 때 연애 잘하는 사람이 시집도 잘 가더라. 그거 왜 그러겠어요? 왜 그러겠어? 실제로 그랬어요. 우리 과에서 1등 했던 내가 지금 남편을 먹여 살리고 있잖아. 학교 다닐 때 예쁘게 치장만 하고 있던 애가 연애 박사가 걔는 결혼을 해서 지금 사모님 소리 듣는단 말이죠. 왜 그러겠냐고. 나는 그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 뭐예요? 많은 거를 겪어봐야지. 경험이죠. 경험. 내 걸로 많이 만들어 봐야지. 그래서 거기에서 내 걸로 만들어서 마지막에는 볼을 딱 떼고 나면 나는 이제 주택관리사고 나만의 스타일이 만들어진 거야. 스타일. 너무 리액션이 좋아가지고 어떡해. 에? 리액션이 너무 좋아가지고 난 이런 거 너무 좋아해. 하니까 막 계속 내가 진짜 어떡하지? 틀리면 어떡해요? 소장님 성함이 뭐예요? 정민웅입니다. 정민웅입니다. 정민웅 소장님이시라네요. 여기 뭐 예뻐 해주셔야 되는 건가? 질문도 많이 했어요? 그렇다고 했으면은 좀 소장님들이 기존에 제 질문 좀 그만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랬을 거 아니까. 아니랍니다. 본인은 배우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소장님들은 경험이에요. 진짜 아무리 훌륭하신 소장님들은 그죠? 거기서 거기더라고요. 저 사람 정말 좋은 분이야. 저 소장님 정말 괜찮아. 이거는 바로 본인이 갖고 있는 경험을 남이 봐도 통상적이고 객관적이고 차분히 풀어가는 그 소장님이 소장님한테 대응할 때 나타나는 존경이더라고요. 잘난 체가 아니라. 그래서 쟤는 왜 벼가 고개를 숙이는지 알겠어요. 선배님들이 5회 선배님들 지금도 만난 5분의 선배님들이 저한테 지금까지도 10년이 넘게 한 번도 난척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분들은. 내가 물어보면 그랬어? 누가 그랬어? 그 동대표 못 쓰겠구만. 왜 그랬대? 이런 내가 가서 뭐라 그래? 이러면서 근데 박 소장 나는 이렇게 풀었는데 자네는 어떻게 풀란가? 나보다 더 잘하니까 이렇게 한번 해봐? 이게 바로 그분들의 포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을 보면서 배운 게 꼭 선배의 소장님들을 몇 분 정도는 나의 멘토로 경험에서 우리가 쏙쏙 빼먹어야 돼. 업무는 다 다르기 때문에 기본 틀만 갖고 있으면 얼마든지 내가 더 잘할 수 있어요. 요즘에 PC 못하시는 소장님들 없으시잖아요. 예전에 소장님들은 PC보다는 격리주임한테도 자료를 만들으라고 했었어. PC가 서툴렀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몇 년 전부터는 이 자체를 우리가 아예 끼고 살아야 되는 지금은 디지털 시대잖아요. 이걸 못하는 소장님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로 하면 지금은 얼마든지 효율적으로 서류랑 이런 것들을 더 잘 만들 수가 있어요. 저희보다 훨씬 잘 하실 거예요. 그래서 서류 만드는 거는 얼마든지 좋은 폼을 서로 공유해서 하시면 돼요. 서류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실무적으로 답이 없는 다 모양새가 다르고 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거를 내 걸로 어떻게 내 스타일로 만들어 가냐가 여러분들은 3년을 겪으시면 된다고요. 아시겠어요? 그 대신에 이 겪어가는 것들을 슬플 때는 슬프다고 우셔야 돼. 기쁠 때는 누가 기쁘겠어요? 3년 동안 엄청나지. 기뻐서 이런 경우는 없을 것 같아. 만나면 욕하지. 야 너가 아파트 어쩌냐. 야 우리 이때 와 진짜 XX 와 진짜 야 우리 직원 그거 뭐 어쩌냐. 경유진이 나를 이겨먹으려 하더라. 아이고 우리끼리 얘기니까. 야 이거 뭐냐? 막 이런단 말이지. 의외로 스트레스를 받는 게 조직관리예요. 그리고 입대위의 상대는 소장밖에 없다고 생각해. 우리 직원들은. 자기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 어쩔 때는 서운하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민원들은 다 보는데 입주자 대표 회장님 모시면 자기들 인사만 하면 끝이요. 어디로 가버리고 다 없어. 소장님 회장님 오셨어요. 전화해. 회장님 오셨다고요.
기다리시라고 그래. 나 처음에는 일을 하다가 달려갔어. 회장님 이리 전화해. 회장님 오셨어요? 이쪽으로 오십시오. 현장에 있습니다. 네, 이제 잔머리를 써가지고 회장님 와보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애교가 좀 필요해요. 너무 뻣뻣한 것도 재미가 없더라고요. 부러지면 나만 서럽잖아. 그래서 특히나 남자 소장님들은 내가 연배가 있으시잖아요. 기본적인. 어려. 입대위가 어려. 사실은 어리기도 하고 지들이 입대위라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야 진짜 형만은 아무 없는데 왜 그 말이 나왔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위치가 그러다 보니까 그러죠. 와서 뭐라고 하면은 속으로 아 진짜 막 이런단 말이지. 그래도 거기서는 우리를 그 사람들이 하는 것보다는 지택관리소 관리사무소장으로서의 우리가 그 현직에 있는 거니까 굳이 그런 거에 대해 자존심 상하고 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소장이니까. 입주자 대표회의는 의결기관이니까 당연히 우리는 집행기관이고 하니까 바란스를 맞춰야 되는 게 맞고 거기다가 어린 놈이 자식이 입대위 회장이라고 저렇게 와서 까부르 매일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어차피 그분은 입대위 회장이고 우리는 관리소장이고. 그래서 만나서 엉쟁이 얘기하고 좋은 거는 좋은 거 다 얘기해주고 개인적으로 친한 건 친하겠지만 요렇게 마음을 좀 내려놓고 시작을 하셔야지. 어떤 때 보면 가면 와 진짜 콩만한 것이 이런단 말이지. 어디서 조카 같은 얘가 막 그러면은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솔직히 기관이 아니에요 우리가. 응? 한 아파트에 A라는 아파트에 속해 있는 부대 시설 중에 관리사무소가 있는데 이 관리사무소를 소장님이 자리가 있는데 이 소장님이 직원들을 같이 아파트를 관리해 나가는 우리는 총괄이에요. 총괄. 직원도 관리해야 되지. 또 우리 주민들 자생단체도 관리해야 되지. 의결기관 입대위도 관리해야 되지. 모든 것들이 소장님이 딱 구심체험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구심체험을 할 수밖에 없는 위치라고요. 주택관리사는 관리사무소장은. 그래서 우리는 다수는 화살이 다 우리한테만 날라와. 근데 우리는 이거 튕겨줘야 되는데 못 튕겨줘요. 흡수만 하다 보니까 이게 무거워서. 그래서 우리가 힘든 직업이 그거라는 거예요. 감정노동.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이제는 튕겨버려야 돼. 튕겨버려야 돼. 받을 건 받고 던질 건 던져버리고 무시할 건 무시해버리고 굳이 그 사람 감정까지 우리가 가지고 우리한테 영향을 갖고 우리가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감정은 굳이 우리가 그것까지도 그 사람 기분이 나쁘던가 말든가 내가 뭔 상관이야. 나 때문에 기분이 나쁘던 거는 내가 개선하면 되는 거고 요렇게 가시면 된다 이 말이죠. 관리사무소도 마찬가지. 직원들한테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다 보면 내가 상처를 받아요. 나는 10개를 해주는데 지는 한 2개밖에 안 해주는 돌아오는 거는 피드백을 내가 10개를 줬을 때 10개를 받아야 된다는 그 보상 심리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사람들한테는. 근데 그거를 나는 10개를 줬는데 지는 3개밖에 안 줘? 야 나는 니한테 할 만큼 했는데 너는 왜 나한테 안 줘? 이 심리거든요. 그래서 10개를 주지 말고 8개만 줘요. 그리고 2개는 남겨놔. 그러면 되는 거지. 그리고 그 사람이 나는 얘가 얼마나 해주고 너는 그러면 5개만 해주면 나는 좋겠어. 4개 해주면 어떡할 거야? 6개 해주면 더 좋은 거고. 그래서 그거를 약간의 내 기준치를 여백은 100%로 두지 말고 이거를 조금만 열어놓고 나머지 걸로만 가면 기대치가 조금은 줄어들어서 스트레스가 덜 받더라 이 말이죠. 나는 가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직원이 와서 소장님 이거 좀 도와드릴까 같이 해요 이게 아니고 소장님을 하든가 말든가 직원은 그렇게 있다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정말 속상하냐고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좀 풀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조금 밥 먹고 힘드니까 좀 쉬었다가 30분에 시작해요. 네, 3시 10분에 끝내드릴게요.